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 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편성은 세개 분야 사업에 168억 원이었으며 추가 경정액 52억 원이 증액된 221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억 원, 도비 21억 원, 군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가 경정액은 홍천 신바이오 산업 추진에 따른 기정 예산액을 재투자 예산액으로 재구분 편성하였으며 홍천 용문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철도 연계 방안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와 홍보비,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시설비 부족 증액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세출액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용역비 5천만 원, 하단부 행복주택 건립 지방소멸기금 재투자액 군비 10억 8천만 원, 192쪽 상단부 첨단 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 사업비 15억 원 변동 없이 재투자 예산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홍천광역철도 외타 통과에 따른 철도 연계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시군구 지역연구산업육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군비 부담액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끝부분 193쪽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시설비 부족액 사업비 7억 5천만 원과 감리비 22억 5천만 원 중 3억 7천만 원을 재투자 예산 편성에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액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미래성장 추진단은 설립된 세출 예산액은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홍천군 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과 미래지향적 가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액 편성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가학제 클러스터 사업 전반적인 거 다 잘 진행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저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비즈니스센터 사업비가 다소 조금 확보하는데 조금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이게 총 사업비가 한 65억 되잖아요. 65억 맞습니다.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 사업비 27억은 어떤 사업 예산이죠? 요거는 저 지역 지방 소멸 기금으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실시 설계까지 다 완료돼 있고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 네. 3월 31일까지 아마 중투 심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한 4월경에 완료 통보가 되면은 아마 그거는 저희가 계약 의뢰해서 그 착공될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억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그러면 실시 설계 2월 된 금액이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요. 그것까지 합하면은 그 공사비 설계된 금액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됐어요. 예. 이게 보면 65억 중에서 지방소멸기금 광역이 36억, 기초가 20억, 군비가 9억이었었잖아요 당초에. 예.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27년까지 이게 이제 27년 완공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그렇지만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늦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럼 60억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됐다. 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 예.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에 있고 그 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투자심사 중앙수사심사요. 행안부에 예. 예. 올라가 있습니다. 중투 심의에 대한 문제는 없죠. 당초에 조건부로 이 사업이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행안부 심사가 좀 늦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초에 그 모든 그 승인이 날 때 이제 비즈니스 센터하고 종합지원하고 행복주택에 총 사업비가 이제 500억 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최종 설계가 나면은 그 금액을 재확인 받으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투 심사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게 항체 비즈니스 센터 아까 뭐 단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항체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규모도 그게 좀 커요. 5층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저희가 34년도까지는 한 63개의 기업을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연구 시설 등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우리 군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지금 국가정책 클러스터 사업의 모든 사업비에 다 전액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의 뭐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예, 그건 뭐 이런 데하고 다 지방소멸기금 복합적으로 지금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보다 한 10억이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 종합지원센터하고 똑같이 지금 다 같이요? 완료가 됐습니다. 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투자 심사 대상입니다. 요거. 대상이죠. 예, 예. 요것도 심사를 같이 받을 계획이신 예, 예. 거잖아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받아요, 그럼 이거를? 예, 예. 별도로 받는 게 예, 아니라? 예. 이 사업비도 전체 금액이 한 80억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까 말씀했지만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하고요. 예. 당초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BF 인증이라든가 뭐 경제성 평가도 또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설계가 다소 지연되면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단장님 언제쯤 이게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세요? 저희는 최종 목표는 28년 아마 상반기면은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계획은 27년도지만 저희가 설계하고 요게 지금 한 6개월에서 10개월 늦었기 때문에 예. 28년 상반기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사실 좀 늦어져서 공사가 아주 착공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홍천정부 광역철도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사업비 분담, 예. 운영비 절감 방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20일 날 이제 어렵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서 유타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8년에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든가 이때부터 저희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홍천의 미래 발전적인 역사 개발을 하고 그거와 연계된 그 홍천군의 관광 자원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사권만이 아니라 홍천군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인데요. 주로 먼저 저희가 이 용역은 한 번에 다 완료가 되질 않고 아마 3차례 정도 올해 하는 거는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구상 단계를 하고요. 그게 나오면은 중앙 정부의 용역 진행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거기에 맞는 그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그 개발 계획에 대한 그 실시 계획을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 부처의 그런 진행 속도와 맞춰서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기초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용역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 홍천용문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그 전에 한두 번 했었잖아요. 지금 기감실에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토로 해서 주된 안은 이제 철도와 연계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조금 더 접근성을 접근해서 지금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그 수도권 배후 도시와 관련돼서 그 정책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과 발굴을 통해서 정책성에 대한 점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용역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예. 예. 그다음 수도권 배후 도시를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에 대한 것도 용역을 실시한 게 있었고.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예타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역사와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좋은지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보면은 평가 자체로도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라든지 어떤 연계는 그 국토부의 그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이제 아마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되거든요. 그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그 노선을 선정한다든지 요구를 할 경우에는 향후에 오차만 계획이 춘원간에 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좀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그런 위치라든지 그거에 따른 연계 방안은 국토부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반드시 저희 군에서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 쪽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올해 한 7월경에 발주해서 한 1년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국토부도 기본 계획을 한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걔네가 그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그 이제 노선의 타당성이라든가 용문역에서부터 예. 오는 거에 대한 홍천까지의 뭐 여러 가지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양덕원과 홍천역에서의 그런 연계 방안은
그 노선 개략적인 나오는 노선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말씀은 뭐냐면 국토부가 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에 대한 것은 역사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잖아요. 역사 위치에 대한 결정하는 것은. 권한이기보다는 그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건의하고 하는 거지. 그렇죠. 권한은 권한을 예, 건의를 하죠. 예. 예. 그 단계는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 개최하면서 최종 심사하면서 그 안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국토부에서요? 예. 그건 KDI에서 다 용역을 해서 개략적인 그 위치라든지 노선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기는 부적합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용역을 이제 타당성 용역을 이제 상반기에 발주를 하면 거기 이제 그 부수적으로 연계되거나 저희의 컨셉 방향을 좀 넣어달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또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그 자료를 주면은 국토부도 그걸 기초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관련돼서 지역 발전 뭐 용역은 수차례 제가 느끼기에도 각 실과에서도 여러 용역을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거 이제 와서 또 뭐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좀 상황이 다르고요. 그 이제 외타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그 외타 통과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확한 그 좀 정확도가 그러면 좀 예, 떨어지죠. 단장님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용역 업체를 이제 선정해서 용역을 할 텐데 용역 업체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역사와 노선을 모를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용역 업체는 A라는 곳에 대해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 뭐 산업 단지고 여러 단지를 조성하고 뭐 역사에 대한 확장성 이쪽이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 국토부는 B라는 구역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용역을 이제 계약을 착공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의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뒤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협업 과업 지시서에 국토부의 그런 정보라든지 취득을 해서 용역 이제 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용역 수행자는 반드시 이제 보안 책임 각서를 쓰기 때문에 기밀도 반드시 준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사업비 분담과 예. 운영비 절감 방안 용역 예. 요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래요? 그 사업비 분담 방안은 저희가 이제 한 3,300억 정도가 경기도 강원도 양평 홍천이 부담을 해서 적게는 890억에서 약 1,000억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토부에서의 분담은 자기 구간에서의 설계 나온 금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타 통과를 요구도 하고 했을 때는 사실 아시겠지만 경기도나 양평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관심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분담에 관한 그 법률에도 보면 지자체 장관에 합의를 해서 분담 요율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역도 공식적인 그런 기관이나 그 양평하고 같이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분담금 방식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향후에도 공사가 다 완공이 돼도 또 운영비 관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자체 간에 그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비를 세우면서 합리적인 그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분담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야, 그러면 홍천용문 철도가 예타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홍천용문 철도가 전체 구간은 몇 킬로고? 지금 저 홍천 용문 광역철도 총 거리는 32.7km고요. 사업비는 1조 995억 원이고 이중 국비가 70%고 지자체가 30%. 그래서 지자체가 3,300억 정도가 이렇게 부담하고요.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 간의 부담액은 실제 이제 국토부에서 설계 나온 그 지자체 구역 내에서의 금액을 그렇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용문역에서 양평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용문역에서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 이렇게 둬야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죠? 그건? 지금 양평이나 그쪽에서도 용문산역으로는 안 가는 걸로 예. 좀 어느 정도가 돼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최종분과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견을 물어봤는데 그 경기도나 양평군에서도 특별한 그 이의를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용문산역은 가는 거는 사실상 좀 백지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마 단월면역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 또한 그 중간 그 역이 너무 가차우면 속도 저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마 지금 당초 계획대로 용문산 남면 홍천역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용문역 그다음에 용문역 거기 시작점이고요. 예. 예. 그리고요. 청운역, 청운, 남면. 양덕원역, 홍천. 예. 그러면 그 노선 길이도 더 줄어들었겠네요. 지금 30.7km가 아니라 노선 길 아니 당초부터 계속 당초부터 32.7km. 그거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자체 간 분담금이 한 3,300억이 되는데 이게 경기도와 강원도, 양평군과 홍천군 또 이렇게 도비 그다음에 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분담을 기본적으로 해요? 50대 50입니다. 그러면 3,300억 중에서 1,650억 정도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650억은 홍천군과 양평군이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경기도 용문에서 우리 남면 경계까지 실시 설계 금액이 뭐 얼마 나오면은 그거는 양평군하고 경기도의 몫이고요. 거기서 부담하는 것도 경기도하고 양평이 5대 5로 내는 거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용역을 준다고 하면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지자체 간 그다음에 광역 시도 간의 그 조정에 대한 문제를 용역업체가 이것을 중재를 하고자 한 건가요? 중재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 양평하고 이런데 이제 설득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분명히 이제 용역사 그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경기도하고 양평 분들의 그런 의견 참여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평군도 이거 관련돼 분담금과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겠네요. 운영비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양평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따로따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평하고 우리 공동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놓고 이 근거로 해서 양평도 세워놓으면 합해서 추진하는 방법 쪽으로 좀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분담금이나 운영비에 대한 게 특히 이제 운영비는 추후에 대한 발생된 문제지만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기간은 계속적으로 지연됩니다. 뭐 언제까지 지연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중재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담 방식과 운영비에 대한 그런 좀 투명한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하려면 지금 이 양 지자체 간의 행정 처리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 국토부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노선이나 역사가 결정이 돼야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분담금에 대한 서로 납부하겠다는 어떤 협약을 그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라든지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초안은 구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용역을 해서 분담금 방식을 합의 도출을 빨리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쉽고 빨리 추진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거든요. 이게 예. 아무튼 뭐 단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기에 착공이 돼서 홍천 국민들이 철도를 타고 좀 빨리 서울 수도권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덕 의원입니다. 저도 그 철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홍보비가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 요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중앙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네. 그 이제 뭐 신문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조기 착공할 홍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홍보물을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 그 포럼을 좀 개최를 해서 그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내고 향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개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도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한 그 용역 결과물에 담아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 중앙부처에도 어필도 하고 홍보를 해야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 철도를 활용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용역비 그 네. 5억 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제 철도 이제 역사 유치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유치를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 홍천시가 교통이나 뭐 이런 걸 좀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는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러면 역사 유치가 시내 근접하는 게 나을지 시내에 근접하는 좀 떨어지는 게 나을지도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철도 역사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매 상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좀 형국인데 그 뒤에 철도로 인해서 붕괴될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대책도 저는 같이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지금 의원님이 조금 네.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그 조금 계획 노선은 다 나와 있는데 네. 우리 홍천은 시가지하고 최근접으로 끌고 오느냐 네. 아니면 국토부의 어느 일정 수준에 있는 위치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최근접거리로 하는 것이 홍천에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만 시내로 여기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춘원 간의 그 오차만 계획도 분명히 또 개통이 되면 연결이 될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이나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게 트램 노선을 한 1, 2km 연결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바로 하차를 하면 바로 트램을 타고 시가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 트램 노선 뭐 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뭐 상당히 이렇게 많죠.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노상에다 그냥 맨바닥에다 레일만 깔고 하기 때문에 트램 비용이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용하는 그 승객이 하루에 몇천 명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과연 우리 지역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수천 명이 우리 홍천을 찾을까? 저희는 그건 저는 그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운영비는 네. 아주 턱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KDI에서도 나름 용역하고 수도권 배후도시 지리적 여건 다 감안을 해서 네. 수송 인원까지도 이거 다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이제 그 역에서 내려서 네. 이 시내 터미널까지 또 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은 트램으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역에서부터 뭐 어디 팔봉산이든 대명 그다음에 공작산 수타사 이런 쪽 가는 노선은 지금 도시가에서 교통 체계 그 연계 방안을 재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하고도 연계를 하고 한다라면은 저희 관광지와 연결을 하고 내려서는 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전략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 지금 트램을 설치해서 운송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시가지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 뭐 이렇게 뭐 꼭 시가지를 통과 안 하고요. 네. 그 뭐 지금 계략적인 위치에서 보면 홍천강 쪽으로 이렇게 뭐 따라서 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트램 노선이 속초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역세권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래 그쪽에서도 트램 노선을 개통을 해서 대도시는 대도시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뭐 지역은 지금 중소도시도 못할 뭐 건 그거 없다고 하는 봅니다. 순간 이제 택시는 네. 이제 도산이 될 테고 택시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본 저 시내 버스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문제들이 있어요. 트램이 운행되는 구간 이외에 또 택시나 뭐 이런 대중교통이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자칫 그런 게 위축되면 그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가 시내 가까이 있는 게 좋을지 시장 근처에 있는 게 좋을지 시내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 보면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일단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쌀 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홍천읍이 어떤 그 좀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 홍천읍을 지나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홍천읍을 커지려고 한다면 홍천읍이 약간 지나 올라가서 역사가 위치하면 좀 낫겠죠. 그런데 홍천읍에다 붙여놓으려면 아예 시장으로 들어오던가 뭐 남춘천역처럼 이렇게 도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저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상권도 보호하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시장 상권 이 중앙시장이나 홍천시장이 무너지면 열차 타고 다 보세요. 이제 소비가 다 홍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뭐 트램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용 가능한 그런 그 우리 지역에 그런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시내 중심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도는 지금 철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철도가 이제 돼 가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한 템포 쉬면서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상권은 어떻게 유지할까? 또 상권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불편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역사 위치를 가장 좋은 어디가 좋을지는 신중하게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치에서 다른 이제 우리 뭐 흥성이나 뭐 이런 데를 좀 보면 이게 우리 홍천 같은 경우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지역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기는 주상복합을 역세권에다 뭐 한만 진다 해도 분양이 될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경제적 그런 그 기대가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도시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제 근처에 붙여서 우리 그 행정에서 이걸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여기 어떤 뭐 대규모 뭐 진짜 뭐 양동원처럼 상সম전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는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이. 그런데 지금 그런 거라도 좀 옆에 있어서 대단히 뭐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구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예산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한번 단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또 이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또 지역 그런 것도 정말 더 신중하게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상적인 그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네. 동산촌 네. 주변과 수도권 배후 도시에 맞는 네.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뭐 너무 좋으신 말씀했지만 네.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제 외국이나 신도시에서 쓰는 게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네. 모든 게 이제 20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네. 있는 거리 그런 걸 조성하는데 그거는 저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럼요. 저희 홍천에 맞고 그다음에 남면 양덕원에 맞는 네.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네. 용역비를 5억 원을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비해서 세미나나 이런 걸 개최를 해서 네. 전문가의 그룹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종합계획에 담아서 나오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이 용역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2단계, 3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는 이제 양덕원역이 생기고 이제 홍천역이 생기면 이제 투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홍천역이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 시장하고 연결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역사와 우리 주변 관광지하고 연결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관광지 접근하는 연결하기 쉬운 곳에 이래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면마다 이제 있는 그런 관광지 관광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또 뭐 우리 체육 경기장이나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수도권 인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예. 그러고 또 이제 양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메디슨에서도 삼성 메디슨이 상당히 큰 이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혹시 또 삼성보다 더 큰 또 뭐 이렇게 좀 기업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덕원도 서울에서 잘 가까운 그런 그 홍천 관문이고 또 그 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대명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런 관광 수요를 거기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저는 이 나중에 이제 춘천 원주 철도가 연결된다고 그러면 저는 양덕원이 환승역센터 역할을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차라리 홍천역을 조금 더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지에 연결하는데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작산에 가기 좋고 가리산에 가기 좋고 그다음에 양수발전소나 뭐 이런데 이렇게 좀 연결하기 좋은 위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정도 들어오면 토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도 또한 뭐 부대 시설을 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뭐 예, 잘 다들 준비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예, 예. 하시겠지만 예.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 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